했었는데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박노해 씨의 달려라 죽음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고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를 하느라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이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걸음은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빨리 달려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달린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길 뿐인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죠.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해가 쫙 비치는 순간 동물들이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자 같은 그런 맹수 그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보다 빨리 달려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 동물의 왕국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달림이죠. 근데 얻을 것은 죽음이 나는 냄새. 빨리 달려서 우리는 병을 얻잖아요. 쉬지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책을 열심히 다 읽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건 독서가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만의 톡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고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내 말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 머리 많이 쓰느라고 생각을 못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고 있죠. 사색은 사라지고, 생각하는 사색은 사라지고,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봐? 유튜브에 유선생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하느라고 세상과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시인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상 하나 보실 텐데 되게 재밌는 영상이에요.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흰 옷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가? 이 질문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고릴라를 찾아내셨습니까? 공패스 하는데 집중하느라고 고릴라 잘 못 찾죠. 저도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인호 입은 여자가 이렇게 몇 번 패스하나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만의 이렇게 생각,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한 몰두,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본다는 거죠. 토머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 시대에 나타난 가장 한심하면서도 위험한 징후의 하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에 반대할 수 없다고 믿는 개인과 집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나만 옳다 이거지. I'm okay, you are not okay. 내 혼자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confirmation bias, 이렇게 확증 편향 시대다, 이런 말을 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내 선입관에 일치하거나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정보의 객관성을 무시하는. 아까 그 영상으로 보면 고릴라가 와서 이렇게 해도 고릴라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공을 몇 번 패스 아니냐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증 편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총 무기류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총각을 하나 검색을 하면요, 그 다음 영상도 총과 관련된 걸 계속 해줘요. 나는 이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나무와 관련된 걸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이든 아니면 취향이든 여러 가지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 검색하거나 그것을 보게 되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알고리즘이 계속 그것만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내 관심 있는 거, 이 생각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귀가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은 더 복수적으로 되고 또 반대인 사람도 더 반대적으로 되고, 그래서 서로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의 책, 어른의 문답법은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날개 쪽에 펴서 보시면 이 책이 적혀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대화가 평행성 다툼을 넘어가지고 무례한 공격으로 혹은 진흙탕 싸움까지 번진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와 젠더, 정치적 성향 같은 갈등이 깊은 문제를 두고는요, 이 대화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두 사람인데 철학과 교수님 피터 버고지언이고요, 수학 박사인 제임스 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화를 한번 해볼까, 이걸 가지고 구미 있게 대화하는 방법을 36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갈등부터 사회적 다툼까지 어떻게 우리가 또 대화를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구성을 보면 1장은 기본, 여러분 이제 태권도를 배우더라도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띠가 있잖아요. 흰 띠에서 까만 띠까지. 나중에 급에서 단으로 올라가죠. 단수도 올라가고. 이렇듯이 대화도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6장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초급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요, 그 다음 조절 쭉 가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쫙 이렇게 잘 되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이 책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가져왔어요. 정말 그야말로 과학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학은 다 전통에 대한 파괴였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레오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중간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요.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근데 갈릴레오가 전체 망원경을 관찰하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 종교 재판이 막 불려가죠.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과학자가 막 이렇게 있다가 혼자 나오면서 혼잣말 했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관점, 그것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지 않으면 갇혀진다. 우리의 사고가 예전에 익숙한 경로를 부수지 않으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죠.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어떤 패턴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궤도를 계속 돌다가 그 궤도 자체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궤도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합의하고 믿어온 것들이 틀릴 수 있다.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뉴턴의 절대적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적 시간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절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군부대에 애인이 찾아왔어요. 한 2시간을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눈빛을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면회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귤 반쪽처럼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2시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어떤 사람하고 10분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한 시간은 밥 먹는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걸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아니라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적 시간 개념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 수업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쏙쏙 들어오면서 순삭, 벌써 강의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이 대화하기 위해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이런 열린 자세로 나를 부수는 생각으로 가면요, 재조정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네, 이 어른의 문답법 책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 문답법 하면 되는데 왜 어른의 문답법이라 했을까? 영어 책으로 보면 제목이 How to have impossible conversation이에요. 불가능한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대, 확증 편향 시대로 서로 생각이 너무 갈라져 있고 이렇게 편이 나누어진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불가능한 대화를 이룰 것인가. 사실 이제 번역하신 분이 공한결 옮김돼 있는데 어른이라는 표현이 직접 또 들어간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의 의도, 동번역자의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 어른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선생은 있는데 스승은 없고, 예. 이 어른이 없는 시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고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수긍하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숙한 사람, 또 어른의 모습을 좀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대화법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너로서 대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부르는 순간 나도 진정한 나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용가치나 내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어떤 그것으로. 근데 내가 그것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면 세상도 나를 그것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 인간관계와 이 삶을 잘 규정을 했는데요. 독백의 시대가 되었다.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